저는 이제 오늘 좀 이게 5.16 혁명이지만 범위를 약간 넓혀서 저는 한국 현대사의 세계 혁명이 있다. 3대 혁명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혁명,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혁명,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촛불 쿠데타에 저항한 태극기 혁명. 이 세 개 혁명이 있다. 먼저 이제 건국 혁명에 대해서 보면요, 저는 혁명이라는 게 천명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좁게 보면 국가 체제나 정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혁명이고, 넓게 보면 이게 경제 사회 다 이게 혁명인데, 우리 조선 500년의 왕정, 또 이게 고려 삼국시대의 왕정을 완전히 이제 뒤집고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이걸 이렇게 만든, 이게 가장 큰 혁명 아닙니까? 저희가 세계 3대 혁명에도 미국의 독립혁명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혁명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적인 선거 부정 가지고 4.19 혁명을 논하는, 이거는 잘못됐다. 4.19 혁명은 지역적인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정말 건국의 과정은 저는 한마디로 기적이라 봅니다. 제가 여론 2개 통계를 가져왔는데, 그때 미국 군정에서 8,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어요. 요즘 갤럽이나 조작미터처럼 1,000명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인구 8,000명을 조사했어요. 누구를 우리 노선이 뭐냐? 미 군정에서 그때 사회주의가 70%였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10%입니다. 그럼 80이었어요. 자본주의는 이제 13%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성구회라는 단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누굴 지지하느냐? 1위가 여운형은 이제 33%,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20%, 그다음에 김구가 17%, 그리고 이제 박헌영이가 15%, 그다음에 우리 위조 집회했던 이관술이라고, 그것도 공산주의자죠. 이 사람이 13%,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2%입니다. 이 말은 제가 좌파를 다 합쳐보니까 63%예요. 그다음에 백번 김구도 약간 중도, 우자 중도로 빼면 결국 우리 국민은 20% 정도가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13%가 자본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그야말로 세계사의 기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모든 가장 큰 공의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 이분에게 우리 역사에 가장 1호가 많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1호, 그 다음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해방 이후도 초대 국회의장,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모든 게 최초라가 따라다니는 선각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혁명이 가능했다. 첫째,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저는 이제 부국혁명, 정치적 혁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제적 혁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신석기혁명, 청동기혁명, 철기혁명, 왜 산업혁명을 논합니까? 이런 경제혁명이 정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기 전까지는 과연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혁명.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가서 정말 의록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보통 책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생가에 가면 새겨진 글귀입니다.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야, 저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까지, 야,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해. 가난은 안 돼. 나라님도 못 구한다. 이게 우리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은 오로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정신혁명, 근대화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다. 이렇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 저는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아마 이게 윤석열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승계할 겁니다. 그러게 그게 아마 저는 한계가 아닐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 혁명, 이걸 제대로 개성해야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5년 임기라도 할 겁니다. 뭐냐? 제가 여기 그 역사책도 쓰고 역사를 많이 보면서 보통 이게 혁명이라는 거는요, 다 이게 기존의 체제라든지 기존의 왕정이라 이걸 뒤집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혁명이 많은데 저는 이게 태극기 혁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진짜 위대한 혁명으로 보는 게 오히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런 이게 그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가장 이게 평화롭게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지키겠다, 수호하겠다, 이런 혁명은 없거든요. 보통 이게 혁명은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좌파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뒤집은 걸 바로잡겠다, 이런 게 그 이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평화롭게 한 이런 혁명이 세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태극혁명이 위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문재인 5년 좌파 정권 얼마나 이게 그 반법치 반민주였습니까? 제가 이게 그 책에도 적어놨지만 이 탄핵만 보십시오. 탄핵에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탄핵의 모든 과정은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악화, 이에 부안내동하는 무소신 배신자 국회, 그리고 이제 이 광장의 촛불에 불타버린 죽은 법치에 의해서 자행된 이런 게 쿠데타 아니었습니까? 이게 바로잡은 게 이게 태극기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화당 정말 이게 그 5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조원진 대표님부터 얼마나 이렇게 탄압받은 이런 게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가시밭길로 가고 정말 이게 고통의 칼날에 서더라도 한 번도 두려워해서 뺀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게 저는 5년 동안 이렇게 투쟁한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께 제가 이게 뭐 경고 겸 이게 조언 겸 윤석열 정권이 5년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성공하려면 세계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혁명의 정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혁명의 정신, 그리고 우리 대다수 자유파 국민들, 애국 국민들의 그 태극기 혁명의 정신, 이 세 개를 꼭 명심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